Can it be knocking at my door? Make no sound, tiptoe across the floor. If he hears, he'll knock all day. I'll be trapped, and here I'll have to stay. I've done no harm, I keep to myself. There's nothing wrong with my state of mental health. I like it here with my childhood friend. Here they come, those feelings again. Who can it b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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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said the men come to take me away. Why do they follow me? It's not the future that I can see. It's just my fantasy. 자, 성산대 유료방송으로 전환됐습니다. 예,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그래요. 월, 화, 수, 3일간이었죠. 그죠?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죠? 일정도 나쁘지 않았고, 아시아 정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살짝살짝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그죠? 그 살짝살짝 그래서 올라와 있는 거죠. 다른 건 없고요. 그죠? 그래서 살짝살짝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살짝 판단적으로 이제 언제 1월 달에 언제 많이 빠졌어요. 그죠? 2022년도는 이슈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현대 엔지니어링은 일단은 상장을 좀 미화했더라고요. 예, 지금 상장할 상황이 아니다. 예. 그쵸?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 보세요. 그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 요렇게 좀 볼까요? 요렇게. 예. LG 에너지 솔루션. 요렇게 봤더니 시작하자마자 쭉 빠지고 쭉, 그죠? 예. 이런 그림인 거죠. 그죠? 예. 이런 그림인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따상이 가고 어쩌고. 지금 장이 그렇게 썩 지금 좋은 장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40만원짜리 가고 단다치고는 아니겠지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현대 엔지니어링도, 야, 지금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자기네들이 아마 그렇게 아마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2022년도의 최대 이슈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오미크론 종식, 코로나 종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일상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 첫 스타트가 이제 유럽 쪽인데 그게 이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라는 나라가 인구가 580만 명이거든요. 예, 580만 명이에요. 580만 명, 인구가. 근데 그 중에서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에요, 5만 명. 우리나라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가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라니까. 우리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 그냥 감기 증세가 똑같다는 거죠.
중대한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국도 의료 종사자 백신 의무화 정책을 취소해버렸고, 그죠? 덴마크가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중에 처음으로, 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규제를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뭐, 백신 패스 제시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모두 과거사가 된 겁니다. 뭐, 대형 행사, 바나, 디스코텍에 가는 것도 자유로워졌고, 예? 이거는 중대한 사회적 질병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파원에서 너무 늦었어요. 그러고 물지도 않았고요. 이해갔어요? 물어야 되잖아요. 물지 않았기 때문에. 14%에서 여기서 만들어주면 좋지. 이때만, 여기서 만들어줘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면은 무조건 안 합니다. 예? 무조건 안 합니다. 무조건 안 할 뿐더러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이해 가셨죠?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예. 그래서 그래요. 파원에 안타깝지만, 예. 노노노노노. 노노노노. 오케이? 노노노노노노. 예. 그래. 그렇게 됐어요. 예. 예? 그렇게 됐다고요. 제 말에 봤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거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거라고요. 잘 들으세요. 이게 끝나버리면요. 예. 이게 끝나버리면, 예? 예.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죠. 야, 이제 해방됐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이 팬데믹이 해제되는 순간 사람은 해방을 느끼는 거고요. 어떤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뭔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에 사람들은 다들 미쳐 날뛰는 거죠. 네? 네,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주가도 빵빵빵 누군가 먼저 팍팍팍팍 뛰어나 버리면요. 무조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말이 맞잖아요. 예. 지난 15일 날이라고 그러네. 1월 15일 날. 녹화 방송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명절 때 아마 방송을 3차례 내보낸 걸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요. 유럽에서 방역 조치를 사실상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염력은 강해요. 입원율, 치명률 낮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감기처럼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그냥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끝났다라는 거죠. 벌써. 오미크론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코로나는 아니거든. 예. 여기서 얘기하는 코로나는 감기라는 건데, 예? 예. 치명률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지금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될 상황이라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좀 짜증나네, 그치? 예. 어쨌든, 핀란드 정부도 기존에 시행했던 방역 규제, 예. 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2월 중순부터 아마 방역 규제 완화할 것으로 시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점 영업 제한 시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9시까지 지금도, 그죠? 얘네들은 6시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헬스장, 수영장, 극장, 문화체육시설, 그런 거 다 재개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영국과 앞서 얘기했던 덴마크, 그 다음에 아일랜드, 예, 사실상 폐지입니다. 예, 방역 규제 자체를. 영국 같은 경우 잉글랜드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권고, 대형 행사장, 그 다음에 백신 패스 사용, 규제 다 해제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그러기로 했대요. 그러기로. 이미 이제 많은 인구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자연 면역에 도달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지그들 얘기는 거야. 부스터 샷이래요. 그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 그 탤런트 강서구인가요? 3차 맞고서 눈이 한쪽이 좀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합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여러분 들으셨나요? 우리는 최소한 3차까지는 맞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맞아야 2차지. 그죠? 우리가 애시당초부터 맞으면 우리는 벌써 3차 맞았어야 될 거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예? 예? 예. 우리는 이제 이 회원님들 1차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서 이대로 그냥 해제시켜버리면 2차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예. 이따가 오후에 제가 녹화 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오늘 음악 시간에 여고생 가수 전유진 양의 꽃길 부탁합니다. 가사 중에 뭘 몰라서 걸어온 그게 알고는 다시는 못 가. 현재 주식하는 우리 심정이요. 그래요. 해마진님. 꽃길이라는 노래? 예. 여고생 가수요? 여고생이요? 가수가? 그게 있어요? 꽃길? 예. 꽃길? 예. 알겠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잠깐만요. 전유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요. 그래요. 역시 음악방송이에요. 네,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전유진. 예. 안 나오는데. 예. 전유진 한번 찾아볼게요. 전유진. 들려요, 지금. 소리가. 방송 중이라니까요. 엄청 크게 들려요, 여기서는. 혹시 이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해마디님. 여고생 가수 전유진의 꽃길은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윤수연의 꽃길 얘기하나요?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오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오 꽃길이라도 이제 다
다시 사랑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꽃길은 또 무슨 꽃길.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사랑은 또 무슨 사랑. 꽃길은 또 무슨 꽃길.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보육원에서 지낸 지 석 달째.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오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이거는 안 돼. 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나인테크는 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안 된다. 예, 안 된다. 예, SCD. 몰라서 강의반대요.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세종공업도 안 물었어요. 비단오 꽃길이라도 잘 물어줬지 이제 않고.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꽃길은 또 무슨 꽃길.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꽃길은 또 무슨 꽃길. 정유진이요. 신청하신 고등학교 학생 정유진의 꽃길을 열심히 찾아서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예, 곡 좋네요.
예, 좋네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땡큐. 감사합니다. 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요, 거기다 올리시면 노래도 올려드립니다. 자, 어쨌든 뭐 이미 많은 인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특히 이제 오미크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스텔스 오미크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늘 얘기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3명, 3-4명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다 오미크론이래. 이런 거 보면서 한마디로 습새끼들, 나는 그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예? 예, 개자식들.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세뇌된다는 게. 예? 예, 세뇌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그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휘둘리면 안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올해는요, 코로나 종식되고 경제가 확 부활되지 않으면요, 지구 멸망이에요, 여러분. 지구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걱정하지 마요. 정말 걱정하지 마요. 저는 그 말씀을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요. 예, 코로나 종식이에요.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한 해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다니까요. 좀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예? 예.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예? 예. 예. 그래요. 진짜 꽃길을 들어봅시다. 이번에는 해마지님께 제가 노래 선곡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리꾼 장사인님의 꽃길입니다. 꽃이 피어서 산에 갔지요. 이것도 물긴 물었는데요. 예, 거래량, 예. 근데 이게 1,600원짜리인데 지금 4,600원에 거래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거래량은 나쁘지 않은데 너무 쭉쭉 치고 올라왔는데 한번 건드려 볼까요? 예. 미래 생명. 이것도, 그거는 아니죠. 그죠? 예, 그거는 아니에요. 예, 장부에서 BPS하고 가격 괴리는 커요. 예, 그래서 그냥 짧게 한번 치고받아 보려고, 예, 짧게 한번 치고받아 보려고, 미래생명처럼 218150, 218150, 심심하니까 그런 거죠. 심심하니까. 예, 그리고 SCD는 조금씩 올라가니까 SCD도, 여러분들이, 예, 할 수 있으면, 예, 차익 실현은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를 때. 알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자, 요렇게 지금, 예, 장부를 좀 보면요. 예, 여기서 좀 되게 흔들어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예,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볼 수 있으면, 자꾸 매매를 해 버릇해야 되니까,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예. 제가 하는 스타일을 그냥, 설명해 드리면,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 눈에 딱 보이는 대로,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예. 예. 물론 이제 1,600원이면은 3,000원 얼마잖아요. 그냥 4,000원대니까, 그죠? 크긴 크죠, 그죠? 예. 금액 지금 160만 주고, 일봉 차트 보고 있고, 오케이. 예. 근데 여기서는 종가가 7%를 만들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저 7% 종가를 만들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밀렸다가 살짝 반등전은 그런 위치에서 한번 쳐다보고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쯤에서는 다시 200을 찍고 여기서부터는 한 칸 띄고 걸어주는 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만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사행 노래 들으면서 한번 화면 확인하십시오. 구름 밖에 길은 30리 물지 않았어요. 한송대우택은 물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미래입니다. 눈 감으면 산수육꽃 설게 피는 꽃길 질심이 꽃이 피어서 산에 갔지요. 구름 밖에 길은 30리 그리워서 눈 감으면 산수육꽃 설게 피는 꽃길 질심이 꽃이 피어서 산에 갔지요. 구름 밖에 길은 30리 그리워서 눈 감으면 산수육꽃 설게 피는 꽃길 질심이 이구산업은 10만주죠. 10만주 가지고 저렇게 만들면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죠? 예, 이해가셨죠? 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꽃이 피어서 산에 갔지요. 구름 밖에 길은 30리 눈 감으면 산수육꽃 설게 피는 꽃길 질심이 그리워서 눈 감으면 산수육꽃 설게
Yes, I did. To just go down and check out the show. Yeah, they were dancing and singing and moving to the grooving. And just when it hit me, somebody turned around and shouted, play that funky music, white boy. Play that funky music right. Play that funky music, white boy. Lay down the boogie and play that funky music till you die. Till you die? Yeah, yeah. I tried to understand this. I thought that they were out of their minds. How could I be so foolish? How could I? To not see I was the one behind. So still I kept on fighting. Well, losing every step of the way. I said I must go back there. I got to go back. Then check to see if things still the same. Yeah, they were dancing and singing and moving to the grooving. And just when it hit me, somebody turned around and shouted, play that funky music, white boy. Play that funky music right. Play that funky music, white boy. Lay down the boogie and play that funky music till you die. 자, 지금 종목이 하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 그죠? 너무 크다, 그죠? 변동성이 크다, 그죠? 예, 이것도 그냥 500만 집어버렸습니다. 예, 하이스트리입니다. 071090, 예, 071090, 예, 071090, 예, 071090, 071090, 예, 071090. 그냥 드세요. 더 사지 마시고. 미래. Nobody gonna take my car, I'm gonna race it to the ground. Nobody gonna beat my car, I'm gonna break the speed of sound. Oh, it's a killing machine, it's got everything. I can try
SCD는 저는 일단은 털어냈습니다. SCD도 지금 거리량은 크진 않은데요. 우리가 털 수 있는 물량은 되니까 그 위치가 오면 알아서 슬슬 조금씩 터십시오. 오케이. Nobody can take my hand. I got to be inside my brain. Nobody can steal my hand now that I'm on the road again. Oh, I'm having again. I got everything. Like a moving crowd. I'm up on the road and everything. I love it. I need it. I need it. It's summer, it's all mine. All right, hold tight. I'm on my way home. 화면을 보면서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시고 이거는 화면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Nobody gonna take my car. I'm gonna race into the ground. Nobody gonna take my car. I'm gonna break the speed of the sound. Oh, it's a killing machine. It's got everything. Qui m'a donné tant de joie. Je sais que cette nuit-là, notre amour a pris sa vie au cœur de Solensara. À Solensara, j'y reviendrai. Shake me out and hang me on your line. I'm a fool for you.
looked up, saw you smile, and then I saw your eyes. I'm in love with you. You're too much for me. I'm a worn out sail on a sidewalk sea. There's a light, there's a fire shining day and night. It came burning through. Shine on me, shine on down, you keep me high and dry. I'm in love with you. You're too much for me. I'm a worn out sail on this. Baby, yeah, I need you to soothe my head, turn my blue heart to red. Doctor, doctor, give me the news.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No pills gonna cure my ill.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A pretty face don't make no pretty heart. I learned that, but it's from the start. You think I'm cute, a little bit shy. Mama, I ain't that kind of guy. Doctor, doctor, give me the news.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No pills gonna cure my ill. I got a bad case of love.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이 5%가 넘어요. 그죠? 심상정 후보가 2%대인데, 오늘 저녁에 4명이 모여서 그 토론회 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허경영은 왜 안 껴주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심상정이 탈락되고 허경영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시청률 짱인데, 허경영이 나오면은 시청률 거의 한 50% 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오늘 4명이 뭐 토론회 한대요. 글쎄 보고 싶나요? 저는 보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거기 허경영이 낀다. 그럼 저는 무조건 볼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안 그래요? 자, 한번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국회의원도 다 줄이고 100명으로 해서 명예직, 월급 안 주고, 그건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 서로 막 국회의원 하려고 막 나올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 허경영이가 성인 1인당 1억 원씩 지급한다. 그래서 보니까, 전봇대에 막 붙여놨더라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한동안 전화 열심히 오더니, 전봇대에 막 붙여놓지 않았나요? 성인 1인당 1억 원씩 지급. 그 진짜로 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 세무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 예, 경제적으로 한번 계산해볼게요. 이게 허황된 건지, 예? 진짜 그렇지 않은 건지,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셈법을 계산을 못 하는 거죠. 내가 계산을 해줄게. 예? 예. 예? 잘 들어봐. 허경영의 3.3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부처혁명부터 보자. 부처혁명. 응? 제 두 번째 공약인데, 허경영의 18세 이상 성인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지원금 1인당 1억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4인 가족이면 4억입니다. 근데 왜 안 찍어? 왜? 지지율이 훨씬 높아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거는
부채 상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탕감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잘 들어봐. 자, 얼핏 들으면 허황된 어떤 그 표파리용 공약처럼 보이죠? 근데 이걸 가만히 분석해보면 재밌어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인구수를 대략 계산하면요, 4,200만 명이야. 4,200만 명. 근데 1억 원씩 주면 총 금액 얼마야? 그렇지, 4,200조겠지. 4,200조. 네?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이 600조야. 한 190조가 했었는데, 갑자기.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늘었지. 코로나 때문에 600조. 국가부채는 얼마인 줄 알아? 2,000조야, 2,000조. 그렇게 따지면 지금 4,200조라는 금액은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그죠? 그럼 간단하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 이 돈 어디서 나냐? 간단히 돈 찍으면 돼요, 그냥. 그냥 돈 찍으면 돼요. 그 부작용은, 소장님, 그렇게 해서 돈을 찍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이거는 거래량이 안 돼, 거래량이. 거래량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안 되고, 700원짜리입니다. 오케이, 700원짜리입니다. 그죠? 자, 부작용이 생기겠죠. 얘는 좀 소리 좀 끕시다. 시끄러우니까. 야, 시끄러워. 자, 그러면, 4,200조를 찍으면 당연히 돈의 가치는 하락하죠.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반대로 물가는 상승하겠죠. 그러면서 자산 가격 올라가요. 뭐가? 특히 주식시장은 엄청 올라가겠죠. 주식시장 엄청 올라가죠. 부동산 엄청 올라가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해가시겠어요? 이해가셨어요? 예. 4,200조를 찍어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보자. 자, 진짜로 1억씩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부자가 있고, 보통 사람이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있다고 치자. 오케이? 자, 상류, 중류, 하류, 부자, 보통 사람, 빈곤층, 저소득층 이렇게 할게. 자, 부자한테는 빚이 2억이 있다 치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 재산이 한 20억 있는데 빚이 2억이야. 표 안 나지? 자, 보통 사람은 얼마를 잡을까? 보통 사람은 재산이 한 3억 정도 있다고 치자.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빚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빈곤층 있죠. 우리나라 2천만 명이 연평균 2천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사람이 2천만 명인가 아시죠? 그 사람들이 로또 산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국민 중에 2천만 명이 재산이 1년에 2천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들이 2천만 명이라니까? 그걸 알아요? 그 사람들 빚은요, 지금 한 1억 정도 돼요, 1억. 그러면, 자,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은 빚이 1억이고요. 보통 사람은 5천만 원이라고 치자고, 뭐 부자놈들은 됐고, 그러면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대출이 많은 사람이라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자 비용이 시달리죠. 사실 요즘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자영업자들, 그죠? 이때 1억 원씩 지급하면 주로 빚을 갚는데 쓸 확률이 높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빈곤층하고 보통 사람은 빚은 없어지는 거예요. 부자 20억 갖고 있는 놈이 2억짜리 20억 갖고 있는 부자가 2억 빚이 있다. 그럼 1억 갚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빈곤층은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보통 사람은 5천만 원 빚에서, 재산이 늘어난 거지, 그지? 빈곤층은 빚을 싹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채 탕감이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고요? 그럼 어느 정도 하락하느냐? 한 20% 정도 하락을 할 겁니다. 돈의 가치가. 그러면 자산 가치는 한 10% 상승한다 가정하면은요, 빈곤층 아까 이제 2천만 원에서 1,800만 원 되는 거고요. 보통 사람은 3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가가 오르겠죠. 너무 오르지 않아요. 약간의 물가가 오르는 거죠.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지는 않아요. 네? 결국 어떻게 되느냐. 1억씩 지급하게 되면요. 약간의 물가 인상이 있지만 빚은 다 탕감하는 겁니다. 제가 빈곤층이 1억으로 계산했어요. 그죠? 근데 빈곤층이 1억. 저소득층. 그럼 내가 죽으면 4억이요. 다 빚 갚겠죠. 빚 갚겠죠. 빚 갚는 데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부자는 큰 변화 없어요. 단 중산층이라는 사람과 빈곤층의 빚을 탕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얘가 미친놈 맞다니까요. 이 공약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래? 자, 어쨌든 성인 1인당 1억씩 지급하면 실제로 하면 중상층이나 서민들의 빚을 탕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물가 상승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높지 않아요. 그렇게 높지 않다고요. 물가 인상은. 네? 얼핏 들으면 정말 허황된 무슨 말도 안 되는 표파리 같이 보이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공약이다.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진짜 서민들 삶이 박살이 났습니다. 대출 많아졌어요. 금리 올라가면서요. 이자 부담 작살입니다. 이자 부담 많은 서민들. 이건 정말 효과적인 정책으로 생각이 돼요. 네? 네. 실제적으로 일이 일어날 리는 없겠지만 일어난다라 그러면 이 수치가 약간은 틀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부채탕감 있었어요. 김대중 때도. 김대중 때도 있었어요. 부채탕감. 네? 왜 IMF 끌어안고서 김영삼이 IMF 나오고 김대중이가 대통령 했잖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부채탕감 다 해줬잖아요. 카드 그때 당시 아세요? 예? 고용 소비 주택이거든요. 고용 소비 주택 지수인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카드 남발이었죠. 카드 남발했죠. 소비라도 진작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카드 막 5-6개씩 한도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 더 탕감시켜줬잖아요. 기억 안 나요? 다 탕감시켜줬어요. 예.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도 껴줘야죠. 여러분 5%면은요, 대략 그냥 대충 봐도 500만 명 정도 되는 거 아니야? 허경영 지지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에라 그 사람은 진짜 정책이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에라 씨가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싶으면 인생 끝났는데 에라 씨가 짧고 굵게 살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거겠지, 그지? 예, 그런 거겠지. 그거 반성을 해야지. 기존의 위정자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거는. 응? 그잖아요. 그래서 참 논리적이라니까요. 얘기는. 망할 것 같으세요? 돈 이렇게 찍으면? 안 망해요. 우리나라가 망해버리고 잘못돼버리면요. 미국의 안보의 위협을 초래하거든. 위험하다니까? 우리가 망가지고 잘못되면요. 미국이 큰일 나요, 지금은. IMF 때야 결국에는 특정 이익지 있더니 양턱 깎게 한 거지만, 예? 한국이 뭉그러져 버리면, 예? 어떻게 돼요? 미국이 안보의 위협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러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유엔사무소도 왜 미국에 두냐는 거지. 여기 판문점에 세워두면 전쟁 갈 일 없대잖아. 응? 멋진 얘기잖아요. 잠깐만요. With a man like
식사하러 가기 전에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인도 뉴델리의 한 쓰레기 매립지인데요. 예? 예. 코로나19로 생긴 의료 폐기물이 쓰레기 바다처럼 끝도 없이 펼쳐진 인도. 주사기, 병, 비닐, 보관상자, 오염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뒤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19로 막대한 양의 의료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인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답니다. 정말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19가 시설의 의료 폐기물 부하를 최대 10배까지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2020년 3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유엔을 통해서 보급된 개인 보호 장비가 8만 7천 톤, 대부분 사용 후 폐기됐을 거고, 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약 80억 회분이 접종되면서 그럼 주사기 반응, 폐기물이 14만 4천 톤이 추가로 발견됐고, 그 다음에, 예? 추가됐다고 밝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코로나 검사로 1억 4천만 개의 진단키트가 사용되면서, 2억 6천 톤의 플라스틱, 73만 리터의 화학 폐기물도 배출됐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보건 분야 종사자들이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럽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폐기물의 약 80%는 전염성이 없지만 분리하지 않았을 때는 잠재적으로 모든 폐기물을 오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료시설의 30%가량이 폐기물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정기적인 모니터링, 인력 개발, 외선 증액 시급하다 이겁니다. 이게 또 이제 사회적인 전 세계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런 토론회를 한다는데 허경영 씨는 왜 안 껴줍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허경영이는 왜 안 나옵니까? 이거 뭡니까? 예. 진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왜 그래? 너무 빨라요. 너무 빨리 갔어요. 늦었어요. 예. 너무 늦었어요. 됐어요. 안 할래요. 너무 늦었어요. 늦었어요. 그죠? 늦었어요. 페인트 늦었어요. 냅둬요. 예. 늦었어요. 정말 손이 빠르지 않으면, 예, 늦었어요. 늦었다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장부는 그죠? 괜찮은데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예, 44%의 재무제표 들어가서, 이야, 이거 거의 몰빵 수준인데. 그죠? 그러고 내려볼게요. 영업이, 오케이. 됐죠? 그죠? 9,500원. 5,100원 나옵니다. 5,100원. 5,120원이에요, 5,120원. 예? 예. 근데 2022년이니까, 21년, 20년이니까, 5,120원. 시가가. 10,000원 넘는 거죠. 예. 오케이, 시가가. 또 볼 거 없어요. 아주 깔끔하죠, 그죠? 예. 이 줄여보면, 그죠? 위치 나쁜 위치는 않은데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하이스틸 잘 챙겨보시면, 나는 걸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점심시간에, 어쨌든 어디 이제 나가실 때는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8080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예, 요거에서 걸어놓고 나가세요. 알겠죠? 걸어놓고 항상 나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따가 오후엔 또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버핏 지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토론력 성성입니다. 한 3일간 괜찮았어요, 아시아 정시다. 일본 니케이 지수, 1.1%입니다.
항생 홍콩도 괜찮았는데요, 그죠? 예, 그래 홍콩은 1%대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만 좀 봐도 일본은요. 뉴욕 증시의 영향 때문에 설 연휴 직전부터 오름세를 계속 보였거든요. 어제 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간밤에 상승을 했습니다만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본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리 보면 되죠. 나스닥 특히 지수가 2% 넘고 빠지고 2% 넘게 빠지고 있대요. 오늘 미국장이 뭐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중국권 증시는 설 연휴 맞아서 일제히 휴장입니다. 중국 대만 증시는 하나, 둘, 셋, 넷, 오늘 며칠입니까? 4일까지. 예. 홍콩 증시 3일까지인가요? 이렇게 쉬는 걸 알고 있는데. Running down the one night stands. Everything around me, yeah. Got to start to feeling so low. And I decided quickly. Yes, I did. 어쨌든 조정이 좀 세게 왔습니다. 세게. 예. 상당히 세게 왔죠. 그죠. 예. 3,300도 넘보던 코스피 지수가 이제는 2,700, 오늘은 2,700입니다. 59포인트. 예, 2,600 가까이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주식이라는 게 참 오르다가도 떨구면서도 오르면서 아주 간절하죠, 그죠? 우리는 이제 항상 이제 주식시장이 어디가 고점인지, 그러니까 어디가 과열장인지, 아니면 꽁꽁 얼어붙어 있는 하락장인지, 그걸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종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2600포인트가 됐든, 뭐 3300이든, 우리 주식시장이 거품이 깼는지 안 깼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인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주식시장이 지금 어디쯤, 진짜 어디쯤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걸 버핏지수라고 합니다. 들어는 봤을 거예요, 버핏지수. 버핏지수가 뭘까요, 버핏지수? 가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하여튼, 유명하죠? 예. 명언도 많고, 예. 버핏 모르는 사람 없겠죠. 예. 가치 투자래요. 가치. 예. 가치. 그래서 워렌 버핏의 이름을 떠온 지수가 버핏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럼, 버핏 지수니까, 버핏이 만든 거냐? 아닙니다. 예. 예. 그건 아니에요. 걔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응?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버핏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지표는 적정 주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단언컨대 최고의 도구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지표는 적정 주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단언컨대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를 봅니다. 그러면서 내밀었던 게 버핏 지수인데, 예? 그러니까 어떤 지수에 대해서 한번 극찬을 한번 했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유명해진 지표가 버핏 지수예요. 뭐 이전까지는요, 하여튼 이런 지표가 있긴 있었는데 딱히 멋들어진 이름도 없었던 데다가 그냥 버핏 때문에 유명해진 거니까 사람들이 다 버핏 지수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버핏 지수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버핏 지수가 뭐냐? 응? 그걸 아셔야 되겠죠, 그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복잡한 소식 그냥 일도 없고요. 버핏 지수가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띵띵띵띵. 예. 예, 이런 겁니다. 버핏 지수가 뭐냐? 버핏 지수. 버핏 지수가 뭐냐? 버핏 지수는요. GDP입니다. GDP. 예. GDP분의 시가총액이에요. 예, 시가총액. 곱하기 100 이렇게 한 겁니다. 버핏 지수는요, GDP분의 시가총액 곱하기 100. 이게 그냥 이게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 얘기 가면 돼요. 그렇다면 이 시기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진짜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뭘 뜻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 변수가 딱 두 개밖에 없죠. 시가총액하고 GDP하고. 시가총액하고 GDP하고. 그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 지금 대놓고 시가총액하고 GDP하고 비교할 거다.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가총액은 뭘까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전체 회사 모두 다 더한 걸 말하는 거죠. 그냥 코스피 코스닥 종목별로 다 조지어가지고 1등인 삼성부터 뭐 LG, 뭐 SK 쭉쭉해서 가장 작은 회사까지 모든 주식회사의 가치를 더한 게 시가총액 이렇게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비교할 GDP는 국내 총생산,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이렇게 하죠. 국내 총생산이라고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만들어낸 최종 생산물의 가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2021년 동안 만들어낸 생산물 이걸 다 더한 게 GDP다. 결국엔 이제 버핏 지수의 본질은 뭐냐? 이 시가총액이 GDP보다 크냐 작냐? 이걸 계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좀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진짜 쉽게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아니 니네 나라의 GDP 생산량은 요만큼인데 주식시장은 이따만큼 큰 거 아니냐? 니네 생산량하고 주식시장 다 비교해 보니까 니네 지표 생산도 하지 못하면서 주식시장만 겁나 큰 거 아니냐? 어때요? 너네 나라가 생산하는 것만큼 주식시장이 지금 얼마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이 성장해서 생산을 늘리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만큼 뭐도 상승을 해요? GDP. 그럼 반대로 기업이 생산도 제대로 못하고 지지부진하면 주가도 떨어지지. 그리고 그만큼 GDP도 떨어지겠지. 보통은 이 두 가지가요 함께 움직이긴 하지만 주식시장하고 이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가 생기면요 비슷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 주식시장만 진짜 겁나게 오를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주식시장만 겁나게 내리는 경우는 있어요. GDP하고 상관없이. 자, 이런 걸 판단할 때 이 법빛지수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이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서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고평가인지 아니면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지금 과열 상태인지 과열 상태가 아닌지 이걸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법빛지수다. 자, 우리가 지금 법빛지수가 뭔지 알았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통해서 계산해보면 지수를 적게는 70에서 200%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시가총액이 500조고 GDP가 1000조다. 응? 그걸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그럼 50%지. 그지? 시가총액이 500조인데 GDP가 1000조면 그지? 응? 이걸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50이죠. 50.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나라의 주식시장이 막 과열되면서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다고 하면 보자. 시가총액이 500조에서 4배가 올라서 그래서 2000조가 됐다. 근데 GDP는 그대로 1000조요. 이걸 계산했을 때 200%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여기서 이 법빛지수의 평가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00을 기준으로 두거든요. 이게 법빛지수라는 게 100 이하면 100% 이하면 주식시장이 저평가 법빛지수가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고평가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법빛지수를 시장에서 적용시켜보면 100%를 기준으로 현재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꼈냐 안 꼈냐 그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봐야 되죠. 지금 현실 세계에서의 법빛지수 차트를 예? 예. 자, 그러니까 1950년대 기점으로 해서 2022년 지금 1월이지, 이 버핏지수의 차트들을 보면요, 예? 거기도 추세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추세선. 예, 추세선. 예, 추세선. 오케이? 예. 그 추세선이라는 게 이제 버핏지수의 100%라는 추세선이고,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어떤 나라든 계속 GDP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죠? 그냥 계속 멈춰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그 선에 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이해 가세요? 이렇게 추세선이 100%라고 하는 추세선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저는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습니다만. 크게 의미를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 기준 삼아서. 버핏지수가 이 100이라고 하는 이 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그래 보면 되는 거죠.
2000년대에 보면은 갑자기 뼈쪽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이때가 이제 미국의 이제 뭐 IT 부분, 예, 140일 찍었죠. 경제가 막 불타올랐던 시절 아시죠? 근데 그때 주식시장이 70% 이상 떡락을 했죠. IT 버블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버핏 지수도 그때 내려왔던 거죠. 예.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도 버핏 지수가요,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 버핏 지수는 110%였거든요. 과열이었죠, 약간의, 그죠? 근데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57%까지 내려앉았었어요. 이때가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엄청나게 빠지면서 난리 났었죠, 그죠? 자, 그러면 현재 미국 버핏 지수는 얼마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예, 지금 하늘 높이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떡상이에요. 202%입니다. 200%가 넘어요. 예, 짜증나죠? 200%가 넘어요. 예, 아니, 100%가 사장님 지금 과열이라고 그랬는데, 200%가 넘으면, 이거 그냥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떨어져서 200%라는 거예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버핏 지수도 같이 빠진 거거든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주식시장 뜨겁게 달아오를 때였는데, 뭐 테이퍼링이나 뭐 양적 긴축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을 때라, 그때는 243%였어요. 243. 지금 한 202 정도 되는데. 그렇게 찍은 더 비싸요. 상승률이 그냥 말도 안 됐죠. 예.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버핏 지수 상승이 그 이전 10년 전보다 3배나 빠른 거예요. 그냥 뾰족하게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 이 버핏 지수가 미친놈처럼 날뛰고 있는 이유가 뭐냐? 미국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폭망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연락에 그냥 무제한, 그냥 앞뒤 돌아보지 않고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던 거죠. 근데 이 돈이 어디에 있었어요? 생산하는 데 쓴 게 아니죠.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투기자금,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그냥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띈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버핏 지수를 낮추려면요, 뭔가를 만들어 생산해내서 GDP를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 응? 뭐 자동차를 뚜덕뚜덕 만들어내든지, 뭐 TV를 만들어내든지, 뭐 선풍기를 만들어내든지, 배터리를 만들든지, 뭔가 생산을 해서 GDP를 올려야 돼. 그래야 그만큼 버핏 지수가 내려가니까. 근데 생각해봐. 코로나 때문에 GDP 생산이 줄었다는 게, GDP가 늘어난다는 게 상상해야 돼. 오히려 줄어들지. 아니, 각 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경제활동 했어, 못했어? 못했지. 생산에 크고 작은 애로사항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공급 대란에 기름값, 원자재, 이 칸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지. 뭘 만들어내? 힘들었죠. 생산성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돈을 막 연락이 풀리니까 주식시장이 막 돈이 몰려가지고 미친 듯이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버핏 지수가 가만히 있었겠어, 그죠? 오르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났겠죠. 실물 경제에서요, 생산은 달라진 거 없이 그대로인데 주식시장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버핏 지수가 하늘 두고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달라라. 그리고 지금 버핏 지수가 너무 과도하게 높게 200%가 넘게 잡힐 수 있었던 겁니다. 일단 그렇다면 궁금하죠. 한국은 버핏 지수가 한국만 미쳐 돌아가냐? 당연히 아니겠죠. 응? 그죠? 우리나라 버핏 지수 118입니다. 118, 11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괜찮죠? 110, 118. 그죠? 과열은 과열인데, 그런 과열은 아니에요. 미국에 비해서는.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버핏 지수는요, 보통 한 80에서 100%, 80%에서 100%에서 움직였어요.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코스피가 항상 2차로 언저리 그 자리 그대로였고요. GDP 성장도 더 됐잖아요. 그 2009년 이후에 버핏 지수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별로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역시 이 버핏 지수가 미쳐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재작년 2020년, 2019년, 2020년부터 3월 달에 팬데믹 이후에 59%로 저점 단단하게 짚어두고서
2021년부터 그냥 130%를 부셔버린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냥 과열되기 시작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그저 버핏지수라는 것만 본다라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버핏지수가 100%를 훌쩍 넘겨버렸는데 이거 거품낀 거 아니냐. 풀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해는 가요. 과거 2000년대에도 버핏지수가 확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지금 현재 2022년, 예, 지금 현재도 버핏지수, 네, 확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IT 먹을 때도 그렇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그렇고요. 경제 위기가 오기만 하면은 약 절반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걸 지금 현재 시점으로 대입을 해보면 2021년 10월 최고점이었던 버핏지수가 243. 만약에 떨어지면 12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는 이제 돈을 뿌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별로, 그죠? 뿌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죠? 양적 기축, 금리 인상 카드까지 막 슬쩍슬쩍 내보이는 상황이잖아? 당연히 미국은요, 언젠가는 그동안 풀어왔던 돈을 회수하라고 해줄 거고요. 그게 언제 시작하냐의 문제였을 뿐이죠. 언젠가는 시작할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잖아요. 생각보다는 좀 너무 빨리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뿐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거기에 대한 큰 의미는 두지는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큰 의미는, 우리가 둘 필요는 없겠죠. 방송에서 버핏지수에서 그런 거, 우리나라는 뭐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경제TV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거가 아무 큰 주식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워렌 버핏이 그냥 지가 이거 괜찮다 그래서 씹으렸기 때문에 그게 좋은가 보다라는 거지. 실제로는 그러느냐 안 그랬느냐를 두고 따져보고 이야기한다면 별스럽지 않은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빨리 벗어나야 된다. 빨리 벗어나야 된다. 전 세계 증시가 좀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고점이 무려 한 20% 가까이 폭락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고. 그럼 지금 저점이냐? 아니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는 거냐? 되게 지금 혼란스러워가지고 미국 연준이 긴축이라는 매파적 발톱을 드러내니까 전문가들이 예상과 다르게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심지어 부동산까지 또 하락하고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늘 이야기했지만 풀었던 돈이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당연히 자산 가격은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요. 자, 2000년대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금리 내리고 돈 벌기 시작했죠. 갑작스러운 저금리 유동성이 코스피는 500포인트에서 미국의 유동성 멈추기 전에 2007년 무려 1500포인트 올라갔던 거 아세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2008년 금융이 일어났죠. 결국 2000포인트까지 올랐던 코스피 1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양적 완화를 또 개시했죠. 떨어졌던 코스피 2000포인트 선 또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업종, 코스피 이렇게 해서 월봉으로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줄이면. 이러면 됐죠. 여기 대충 무슨 말인지 나오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2000년도. 그거 바로 올라가죠, 그죠? 그게 2008년. 그죠? 그러고 다시 진하게 박스권. 박근혜 정부 때 계속 그랬죠. 박스권이었죠. 팬데믹 이후에 또 3,300 찍고 지금 조정 주고 있고. 그러셨다고요. 올라가기 시작한 금리는 0%에서 2.5% 가까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상황에도 코스피는 박스권을 돌파해서 무려 2,500포인트까지 돌파하더라고. 2019년도가 이때가 2019년이거든요. 이게 2019년? 2019년. 긴축의 영향으로 또 하락을 합니다.
금리가 올랐음에도 코스피가 올랐고요. 하락에서도 2000포인트라는 박스권을 유지를 했어요. 자, 봐라. 금리가 올라도 코스피는 떨어지지 않는다. 금리가 올라서도 부동산은 주춤할뿐 계속해서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생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문가들의 말처럼 코스피가 2000포인트라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부동산이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은 그야말로 굳게 믿게 됐죠. 자, 2014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긴축, 2021년부터 시작된 긴축,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길래 도대체 왜 코스피 하락하고 부동산이 주춤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당시 미국이 긴축했음에도 일본과 유럽은요, 돈 풀기를 멈추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상황이었다. 그것 때문에 자산 가격의 하락 정도는 미국의 긴축에도 타격을 심각하게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는 부채를 확장해서 성장한 거지. 80년대처럼 뭐 수요가 넘쳐나서 성장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이 공급이 필요했고, 또 미국의 긴축으로 유동성이 경색되기 시작하니까 결국 2019년 레포 발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레포 금리가 10%까지 올랐고 미국은 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금융 발작은 진정되지 않고 결국 2020년 경제 위기를 유발했죠. 예. 저는 늘 그래요. 코로나 처음 나올 때부터 이건 심각한 거 아니다. 그냥 감기다. 그렇게 한결까지 주장을 했거든요. 본질은 부채지 감기가 아니라고.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심각한 질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질은 부채라니까. 과도한 부채로 인한 금융발작을 막기 위해서는 더 큰 부채로 막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10곳 중에 4곳이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거든. 이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고 그 좀비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을 실직시키지 않는 방법. 국민에게 돈을 주고 또 그 기업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금리를 내리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 부채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또 몰리면서 코스피가 올랐던 거예요. 3,200까지, 3,300까지. 그런데 그 부작용이 자산시장의 거품 이것밖에 없나? 아니죠. 임기점이 넘어버린 돈풀기는 인플레를 유발하게 되죠. 물가 상승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열린 전미 경제학회에서 나온 내용, 거기 보면요. 중앙은행들은 기로에 서 있다. 인플레가 높지만 물가 상승, 증시는 자산 가격이 너무 높고 부채 급증에 따른 이자 부담 많다. 미국 연방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도 급증한다. 쉽지 않다. 시카고대 그 먼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코로나로 재정 정책의 중요성이 입증됐다. 재정 확대에 공감대가 생겼다. 백신, 과학기술, 보건, 인프라 지속 투자해야 된다. 부채 많은 신흥국 중심으로 서던 스톱 우려가 있더라고요. 콜롬비아대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버드대 이제 케네디 로고프라고 그 사람이 뭐냐면 폴 버커가 인플레와 싸웠을 때는 상대적으로 쉬웠다. 지금은 부채가 많고 자산 가격이 높다. 신흥국은 미국 금리 인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버드대, 시카고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지난 1년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서로 다른 내용 있나요? 그렇진 않죠. 예. 지금 부채가 많고 자산 가격이 높다. 신흥국은 미국 금리 인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금리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자산시장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 너무나 많죠. 한마디로 2014년, 2016년 이때 미국이 긴축하더라도 일본과 유럽이 어떻게 했다? 돈을 연락이 계속 풀었어.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폭락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상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세계 부채가 너무 급증했기 때문에 이자 상환 부담이 커졌죠. 자, 시기 2008년에는 1억 원만 부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10%까지 오르면 1, 2억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자 상환 부담, 채무 불이행 리스크 이게 커진 것만 해도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다 인플레까지 온 상황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전 세계가 어떻게 해야 돼?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영국의 물가 5.4%, 독일은 5.4%, 캐나다 4.8%, 미국은 7%, 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과연 계속 돈 벌기를 할 수 있을까?
자, 유럽중앙은행 통계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조기금리 인상 요구를 거부한 사항입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올해 유로존의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ECB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라가르드 총재.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계획보다 더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ECB의 요구를 거부했고 제동을 거는 위험이 있다. 그렇게 경고했거든요. 지금 프랑스의 그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화정책이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뉴스로만 본다면요, 여러분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금리가 오르는 게 왜 무자비한 행동인가? 금리 올리는 게 왜 성장에 제동을 거는 건가? 왜 통화정책이 충격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하는가? 이게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죠? 근데 지금 인터뷰한 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경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플레로 무너질 것인지, 인플레 막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모두 파산 위험에 처할 것인지,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는 했죠, 그죠? 자, 돈을 풀면 자산 가격 하락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미 돈 풀기에 임계점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더 오른 인플레이션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막말로 이 두부와 무의 엄마입니다. 두부와 무에 2,000원, 3,000원 한다고 칩니다. 이게 아니라 막 2만원, 3만원 이렇게 마주하는 물가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긴축을 시작하면 돈벌기로 살린 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겠죠. 엄청 혼란이 시작되겠죠.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어쨌든 미국의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나 걔네들이 결정하는 거이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결과는 결국 이래나 저래나 똑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비기축 국가이기 때문에 채권 남발은 금리 인상으로 반영이 됩니다. 오죽하면 채권금리 오른다고 국제 발행을 멈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재정건전성 괜찮을까요, 지금? 아닙니다. 코로나 2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된 상황입니다. 해외 자본의 급격한 이탈, 서든 스톱, 일어날 가능성 일단 높아지게 된 겁니다. 하여튼 증시가 폭락하는 거,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실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를 금융위기로만 바라보는데 코로나 위기는 실물 위기거든요. 실제 기업이 무너지고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 은행이 개작설 나고 부실이 높아지고 이게 진짜죠. 문제는. 거기다가 이미 코로나 해결책으로는 막대한 부채를 쌓는 것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이 석각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산 가격이 너무나 올라갔고 그 자산에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서 부실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코인은 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럼 자산 투자를 위해서 늘어난 부채 규모를 본다면 지금 미국의 긴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2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왜 금리 인상을 무자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는지, 통화정책이 충격흡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물가가 5% 넘어가고 있는데 유럽중앙은행 총재 말처럼 과연 2024년까지 금리를 통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꼭 고민해야 되겠죠. 그게 유럽은 에이씨 그만 그러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미크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한 해는 이거를 더 끌고 갔다가는 지구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 정말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개작살이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야 어차피 이제 정권 말기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권이 한 3년이 남았다. 그럼 시끄러울 거라고요. 어차피 끝나고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지. 그럼 유럽 같은 데도 똑같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이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진짜 망가져 가버린다면, 결국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정치인들도.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쯤에서 아이고 미안해 그만해 그러는 거죠. 그 진작부터 그만해도 됐던 것을 왜 이제서 그만하려고 그럴까? 확진자가 전체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야. 그런데도 마스크 벗어 그만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지? 자, 오늘요 잘 봐봐요. 코스피가 올라요. 밑에 보면 코스닥 개수 보면 대충 보세요. 그죠? 근데 뭐가 따라주지 않아요? 거래량이 따라주지 않아요. 거래량이 따라주지 않아요. 거래량이 따라주지 않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팍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예, 그게 시장이에요. 그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잡아본 겁니다. 땡큐.